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의사랑 구별하기 위해서 의생이라는 어떤 이름의 애매모호한 어떤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의생. 그 1913년에 그거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914년부터 그게 발효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 20세 이상의 어떤 한의학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 뭐 3년, 5년 뭐 등등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면허 신청을 해가지고 의생 신분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한의사는 의사보다 한 단계 낮은 의생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의료 체계가 마치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원화되는 결과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한의학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계속 거치면서 한의사 수는 점점 줄고 양의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오해를 하면서 그 일본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한의학을 분명히 받아간 나라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데 분명히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 다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사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의료 혜택은 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겉보기에는 의사가 늘어났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 그래요? 또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 조선 내에서도 지배층, 지식인들에게만 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의 의료 주축인 민생의료는 여전히 한의사가 담당하다 보니 또 분위기가 상급 의료기관과 민생의료기관처럼 구분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도 의사에서 의생으로 격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의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의생으로 만족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전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1915년 10월 창덕궁 비원광장에서 열린 산업박람회 공진회. 전선의생대회라는 이름으로 산업박람회에서 뭉친 조선의 한의사들. 일제의 탄압에 맞서 전국적인 한의사 단체를 만들어 저항하고자 했던 그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11월 서울은 물론 13개도의 의생 대표들이 모여 한의사 부흥단체인 전선의회를 결성했다. 일제에 맞서 다시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의사들이 있던 곳 전선의회. 자, 보니까 지금 전선의생대회 개최 후에 전선의회가 새로 조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선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한의학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데요. 1916년 매일신보에 그 실린 기사를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이 전선의회가 해체되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의학을 살리고자 한 의지가 사실 일제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보안법에 따라서 한의사들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돼서 고초도 겪었고요. 이후에 이 본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만. 지금 그 말씀은 전선의회가 해체가 되면서 한의학의 전통을 되찾기 위한 통로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단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가 저렇게 해체가 됐지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게 이제 학술 잡지 간행. 학술 잡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캠페인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 압박을 또 억압을 딱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이 처절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학술 잡지 간행이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교환할 때 학술 잡지가 중요하죠.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슈 같은 걸 많이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나온 최초의 학술 잡지가 뭐냐면 바로 아까 조선의생회에서 간행된 한방의학계입니다. 이 잡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양의학의 또 아니면 일제 여러 그 정책에 의해서 한의학이 소외되고 차별화되는 속에서 한방의학계를 발간해서 한의사들이 뜻을 모아서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집단적인 하나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학회에서 발간된 학술지로는 한방의학계도 있고요.
동의보감, 동서의학보, 조선의학계, 동양의학, 동양의학 이런 여러 가지 발행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네요. 내용 대부분이 동서의학에 대한 기초 이론이 많았습니다. 한의학은 사람을 보는 원리에 대해서 원래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서양의학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당시 조선이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이 너무 어려웠고 학술 잡지가 거의 1년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맥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 잡지 간행 이외에도 캠페인 활동, 그게 학술 잡지 안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전선의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동의보감 잡지 1호에 보면 우리 약조합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약조합시다?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거죠. 네. 한의사들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신체를 깨끗이 하자. 이게 의료인이라면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내 몸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의복을 청결히 하자. 옷을 갖다 계속 갈아입어서 환자가 보기에 이제 불결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건위생운동하고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생이었습니다. 씻는 것 혹은 소독하는 것 하나만으로 태아를 살리고 산모를 살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양의학에서 많이 강조되면서 한의사들도 저런 것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것이 많았고요. 동의보감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료 공간, 약재 보관 공간에 대해서 문제로 이제 논의를 확장해서 한의원을 깨끗이 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의학이 유입되면서 한의원은 왠지 불결하고 비과학적이고 정근대적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의사와 한의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자는 캠페인이 생겨난 거죠.